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 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함수가 되겠고요. 진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 들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을 이제 스킵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듣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이렇게 쭉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함수, 다항함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다음에 호도법과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역삼각함수, 쌍곡선 함수, 수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호도법에서부터 삼각함수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호도법과 삼각함수 부분을 이미 강의 앞에서 들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지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호도법을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호도법은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각도를 이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호도법은 우리가 이제 원을 표현할 때 원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원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의 둘레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둘레를 얘기를 할 때 이 값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고 무리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파이를 이 원주에 대한 이렇게 이동한 형태를 각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호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그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제 각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호도법 같은 경우에는 레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요. 호도법 같은 경우에는 60분법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360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호도법에서는 시작기는 똑같이 0으로 똑같게 되지만 이렇게 각도가 90도, 그 다음에 180도, 360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호도법의 경우에는 0 레디안,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레디안, 2분의 파이 레디안, 파이 레디안, 2파이 레디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2분의 3 파이를 하나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각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호도법하고 60분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공식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게 되면은 호도법을 각도 60분법을 레디안으로 바꾸게 되는 공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분의 180을 곱해줬을 경우에는 이것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주는 공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잘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꾸는 게 좀 많이 헷갈리게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이제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호도법하고 그 다음에 60분법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꾸면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도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주로 이제 삼각함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만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각도보다는 주로 레디안으로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결국은 그 어떤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어떤 원에서 원 위로 이어지는 어떤 점들이 있는데 점들이 이렇게 원 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원점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이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요 지점에서의 표현되는 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요 삼각형이 구성이 되었을 때 요 밑에 x축으로 이동되는 것을 밑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에 대응되는 것을 대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변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조금 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원하고 원점을 잇는 요 삼각형의 요 대각선으로 있는 편을 빗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 원의 어떤 지점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요 어떤 좌표에 대해서 밑변과 대변의 값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밑변은 우리가 편의상 x, 그 다음에 대변을 y다 이렇게 지정했을 때 x하고 y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각도가 존재를 하게 되죠. 각도가 이렇게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타의 값 같은 경우에는 밑변하고 대변에 의해서 세타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표현한 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요 빗변하고 그 다음에 대변과의 관계 이것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빗변과 그 다음에 밑과의 관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밑과 대변의 관계 이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어떤 지점에 의해서 요 삼각형의 길이가 세 개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요 세타에 의해서 요 길이들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이렇게 했는데 뭐 영상 강의니까 이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3하고 4를 지나가는 이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3하고 4를 지나간다. 결국은 밑이 3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4라는 값이 되게 되겠죠. 빗변은 어떻게 되냐? 자, 삼각형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뭐죠? 3의 제곱, 다음에 4의 제곱 이것을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빗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하게 되면은 9 더하기 16 루트 25가 되겠죠. 결국은 5가 되기 때문에 빗변의 값은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하고 대변하고 빗변이 값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 사인의 값을 우리가 다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P3, 4를 지나는 지점의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자, 사인 세타는 얘가 각도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그 다음에 4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밑변분의 대변이기 때문에 3분의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가 바뀌게 되면은 이 지점도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각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같이 맞물려져서 쌍으로 바뀌게 되는 값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대비되는 게 바로 코시컨트, 그 다음에 시컨트, 그 다음에 코탄젠트라는 값이 되겠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밑변하고 대변의 위치가 바뀐 거다. 그래서 빗변이 분자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하고 밑은 분모로 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탄젠트가 요 비율이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 이게 코탄젠트가 되겠습니다.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코시컨트는 4분의 5가 되겠죠. 이 위아래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컨트는 3분의 5가 되겠고요. 코탄젠트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도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코시컨트, 그 다음에 시컨트, 코탄젠트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거 공식보다는 이제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다 보기보다는
머릿속에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요거의 비율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머릿속에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냐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삼각함수라는 거는 이제 세타 값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값이 결정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바로 요 원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인 세타가 0도일 때 0도일 때는 0이란 값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쭉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요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요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삥삥삥 돌아가는 형태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우리 쪽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장 꼭대기에 올라온 지점을 2분의 파이 지점이 되는데 이걸 각도로 표현하게 되면 90도가 되는 거겠고요. 0에서 다시 0지점으로 오게 되는 지점 요거를 180도일 때 다시 0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0도가 되는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가 돌아올 때는 360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지점이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감소가 돼서 90도가 될 때 0이고 180도가 될 때 파이라는 값을 가지고 270도일 때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가 돌아올 때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외우는 것보다는요 머릿속에 동그란 원을 이제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기 상당히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세타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가 호도법으로 얘기했을 때 0부터 2파이까지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게 360도라고 했습니다. 360도예요. 자, 그러면 두 바퀴가 돌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은 각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했을 때 한 바퀴에다가 두 바퀴 도는 거니까 얘가 720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더 한 바퀴 돌면은 뭐 1000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080인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에서 바퀴가 계속 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요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 지점의 값이 0이었습니다. 그럼 한 바퀴가 삥 돌았을 때 그럼 여기 360도가 되죠? 360도가 되면 값이 얼마가 되죠? 다시 0이 됩니다. 한 바퀴를 또 돌면요. 값이 또 0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요 물결치는 형태가 각도가 계속 증가할수록 그냥 계속 물결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만약에 2000도다라고 하면은 2000도일 때 사인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2000도가 되든지 간에 얘는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니까 그걸 계속 빼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360도 한 바퀴, 두 바퀴는 720도, 세 바퀴는 1080도가 되겠죠. 제가 괜히 2000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60을 계속 더하면 되겠죠. 1440도.
여기 300도 360을 더하면은 1000 0 1800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에 더 더하게 되면은 360이니까 3160이 되겠죠. 그러면 2000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은 결국은 사인 2000도라고 하는 거는 사인 200도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인 200도가 어디쯤이었어요? 대충 한 이쯤 되겠죠? 이쯤 되니까 얘가 사인 200도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 마이너스 한 얼마 정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는 몇 바퀴가 돌든지 간에 값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 게 어떻게 돼요? 한 바퀴가 도는 그 내에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요 2파이가 계속 증가하는 것 자체가 여기 한 바퀴를 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없어진 세타 값하고 동일하다. 사인 2000도나 사인 200도나 동일한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우리는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코사인도 탄젠트도 동일한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삼각함수 성질이 있는데, 뭐 삼각함수 성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별로 삼각함수의 성질을 공식들을 이렇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교재 보면은 페이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연달아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뭐 코사인 법칙, 덧셈 법칙, 백악 공식, 반각 공식, 덧셈 정리, 합성 공식, 이 종류가 너무 많이 있는데, 뭐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그다음에 어떤 연산을 하느냐,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수업에서 이거를 다 다룬다고 하면 이게 한 2주, 3주 이렇게 걸리는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공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 공식 짜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실제 문제 풀려면은 이런 공식들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자, 그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서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튀어나오는 사인 삼각함수, 사인이 아니고 삼각함수의 공식이 있어서 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삼각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합을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보게 되면은 사인하고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 세타에 의해 가지고 값이 페어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로 이루어진 두 개가 합하는 A하고 B, 예를 들어서 뭐 3 사인 60도, 그 다음에 4 코사인 60도, 이렇게 각도가 서로 같은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하는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사인 세타의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대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건 이제 사인 코사인이 막 섞여 있을 경우에 세타 값이 같게 되면은 요 두 개를 하나로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파가 여기 앞에 보면 a도 있고 b도 있고 세타도 있으니까 a, b 세타 그대로 같이 써주시면 돼요. 또 이제 알파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알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알파라고 넣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a,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b라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써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알파를 여기서 이제 직접 뭐 계산기로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인에 대한 합성 함수, 합성 공식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근데 이제 사인 코사인을 위에서는 이제 사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인 코사인을 합해서 코사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여기도 패턴 보시면은 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생긴 건 똑같죠? 근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사인으로 될 때는 세타 플러스 알파, 코사인으로 합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베타는 어떻게 표현되냐? 베타는 오른쪽에 이렇게 가로를 하고 코사인 베타는 다음과 같은 공식, 사인 베타는 다음과 같은 공식. 그러니까 공식이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다르죠. 자, 그래서 요 미묘하게 다른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에서는 4 사인 세타가 있고요. 3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삼각함수 합성 공식으로 우리가 사인 형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대로 써보면 되겠죠. 자,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이거 그대로 숫자를 써보면 되겠습니다. a가 뭐였었냐? 아까 4잖아요. 자, 그러면 4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3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근데 앞에서 4제곱 플러스 3제곱은 얘가 16 더하기 9의 루트니까 5가 되는 거죠.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코사인 요 알파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코사인 알파하고 사인 알파를 구해주게 되는데 요건 숫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 아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루트 5였으니까 5분의 그 다음에 알파가 얼마였어요? 알파가 지금 4죠? 그러니까 4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인 값.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죠. 3인 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 값을 찾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알파 값을 구하면 아까 봤던 우리 삼각형 3, 4, 5에 대한 삼각형의 이 세타 값이 아닌가? 자, 그럼 이 세타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끝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굳이 알파 값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알파 값을 찾아가지고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역삼각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